지금까지는 생존 변환이 없어도 버틸만 하거나 대응할 만한 재난이었지만 앞으로 발생된 재난이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 작은 변수 하나로 사람이 죽어요. 자, 오늘은 제가 외부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훈련 갔다 왔던 전체적인 소감과 그다음 이런 개인적인 어떤 훈련에서 얻는 교훈과 피드백이 뭔지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올렸던 영상들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장면과 촬영한 뭐 어떤 분량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에 의해서 생존 상황이라든가 조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멋있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영상의 목적 자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퀄리티가 워낙 낮은 동영상들이긴 하지만 목적 자체는 뭐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어떤 판단 실수, 또는 작은 습관의 어떤 그 적용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습관이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실제 야외에서 제가 활동하다가 제가 겪었을 때 저 남들은 많이 훈련되고 준비됐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무슨 이유였든 간에 장갑을 제가 그때 가시대나무 잡을 때도 장갑을 원래는 제가 나이프를 잡으면 반대편에 반드시 낍니다. 물론 제가 어떤 영상 같은 걸 촬영할 때 그 맨손으로 많이 해요. 맨손으로 하는 이유는 진짜 장비를 최소화했을 때 실제 손에 잘 다칠 수 있다는 거 실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인지시켜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 다친 경우도 있고 그런 장비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전장비를 잘 갖추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제 실제 어떤 활동을 할 때 장갑을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장갑을 제가 끼긴 하는데 그때는 슈팅 장갑을 얇은 장갑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런 어떤 나이프나 어떤 날물을 쓸 때 귀찮더라도 반대편 날물 잡은 반대편은 반드시 이제 쓰는데 그때 희한하게 나이프를 잡은 쪽만 썼어요.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촬영하신 분은 알 거예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게 사용되는 어떤 모습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도 분명히 지나가면서 이 대나무 수종 중에 표면에 가시가 진짜 솜털처럼 아주 옅은 브라운색의 가시들이 막 붙어있는 그런 대나무가 예전에도 경험했었고 이번에도 가면서 있길래 이런 솜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현장에선 제가 그 대나무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장비적인 어떤 실수가 나왔죠. 워낙 이걸 너무 부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거고 습관상에서 또 뭔가 지금 오류가 생겨서 습관대로라면 반대편이 끼게 맞는데 그때 그 습관을 좀 해야 될 뭔가 문제에서 그럼 양쪽 다 꼈으면 됐는데 양쪽 다 꼈어야 됐는데 어쨌거나 그걸 부각하려면 장비를 부각하려면 어쨌거나 실수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대나무를 딱 잡을 때 제가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안 보인 겁니다. 이 표면에 대나무가 솜돌처럼 돋아있을 때 예전에는 그걸 가까이 딱 잡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의도적으로 근데 딱 가면 보였단 말입니다. 그 가시가 돋아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요번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딱 그 대나무는 인지하고도 장갑도 잘못 껴놓고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가시가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진 거죠. 너무 가시가 얇고 아주 시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잘못 제가 장갑 착용했더라도 잡기 전에 시각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 위험요소가. 근데 안 보였던 거예요. 왜? 시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걸 구분 못하고 무심결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사격 할 때도 보니까 또 제가 10m 이상 넘어가면 실내 같은 경우 어두운 조명에서는 진짜 5m 정도만 되더라도 타겟 윤곽이 배경과 뭉뚱그려져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뭘 했냐면 이 안경 지금 보신 이 변색 안경
선글라스 이걸 바꿨죠. 지금 색깔 바뀌었죠. 지금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이 굉장히 지금 강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외선에 눈이 취약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계속 꼈는데 이거 안경과 같이 번거롭게 다니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안경 나도 조금 덜 보이더라도 선글라스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도 또 사고의 원인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야외 다니면서 눈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안전고글을 끼고 다녔던 게 습관화 됐는데 또 그때 정글에 갔을 때는 이게 걸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고요. 그 다음 이 일몰 시간에 가까우니까 어두워지는 데다가 이게 밀림 속에 더 들어가게 되면 또 전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걸 또 그때 써봤던 이런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인데 이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벗어야 그러면 또 노출돼,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시각도 잘 안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안전저해 요소란 거고, 그 다음 어떤 그 위기 상황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야, 그 다음 시각을, 특히 초점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오자마자 바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변색 안경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선글라스 안에 제가 즐겨 쓰는, 잘 사용하는 선글라스의 렌즈를 안경 기능과 선글라스에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문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뭐 웬만한 안경점이 다 이런 작업 해줄 것 같아요. 시력이 나쁘신 분들, 그런데 야외 활동 많이 하신 분은 이런 거 있습니다. 결국 돈으로 장비로 해결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생존 상황에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 초점 잘 못 맞춘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 나가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막 벗고 다니다가 스크래치 한번 나섰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걸 쓰고 정글 숲에 들어가니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같은 시야도 어두운 데다가 초점도 안 맞은 눈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벗어났다가 또 이 스크래치 한 방 맞았어요. 또 눈 한번 긁혔습니다. 중요합니다. 장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겠죠. 상해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잘 갖춘 게 중요하다 생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초점이 가능한 변색 선글라스로 다시 바꿨어요. 지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굳이 뭐 두 개 안경과 선글라스 동시에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신 분은 장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한 25만 원 정도, 렌즈만 25만 원 정도인데 장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장비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특히 재난 상황에서 특히 이 안경을 여러분들이 잘 확보하지 못하면 분명히 보이는 위험 요소들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서 피해 상황을 가속화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조난 상황과 생존 상황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안경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이 나쁘신 분들은 생존 배낭에 옛날에 쓰시던 안경이라도, 잘 쓰지 않는 안경이라도 거기에 넣어놔야 됩니다. 눈 나쁘신 분은. 그러니까 생존 배낭에 추가적으로 꼭 넣어야 될 게, 평상시에 쓰지 않거나 예전에 새로 안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쓰셨던 안경이라도 반드시 챙겨놔라. 제한 상황에서 안경을 내가 못 쓰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오히려 장애물이라든가 특히 날씨가 어둡거나 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기 상황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 시력이 나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그럼 제가 올린 영상들 보면 실수 영상들 많이 올리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또 찍어 주셨고, 근데 왜 실수를 하는 영상들을 많이, 그 다음 제가 또 기타 편집을 할 때 얼마든지 그걸 빼보고 남들은 멋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왜 중간중간 다치거나 아니면 뭔가 실수가 나오는 것들 왜 포함시키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멋있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튜브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도 제가 되게 멋있게 나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참조해서 나도 저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더 요번처럼 부각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영상 안에 그런 것들이 제 실수나 아니면 제가 그때 잠깐 착각해서 뭔가 장비를 제대로 착용해서 손을 다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아예 장갑을 안 끼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장갑을 꼈을 때 주의할 것도 설명한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다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제가 안전에 습관화되어 있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실제 제가 활동할 때는 거의 장갑 다 착용합니다. 저한테 교육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이제 가까이에서 촬영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장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장비를 다루고 또 착용하죠. 그렇지만 한 번 제가 방심하거나 한 번 제가 착용 안 했을 때 희한하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100번째라도 한 번 잘못한 거,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결국 생존이나 조난 상황 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한번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좋습니다, 저거 저 쓰면 좋습니다, 그거보다 한 번 제가 안 해서 다치는 걸 보여준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옆에 제가 뭐 사격도 마찬가지. 근데 사격 옆에 촬영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격 같은 거 남들 굉장히 신속하게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손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좋은 어떤 그 사격 패턴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실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한순간입니다. 그때도 참 희한한 게 날씨가 그 더운 날씨에 그때만 흐려지고 그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어떻게 보면 살짝씩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사격하기 좋은 상태는 아니죠. 날씨가 어떻게 보면 또 남도 시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시야 확보 잘 안 됩니다. 안경이 없어서 타켓이 잘 안 보여요. 한 번씩 바람 팍팍 불어. 하필 100번 사격해서 이거 제치고 하는 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격했어요. 사실 또 그것도 안전 저해 요소가 또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원래 위에 자켓을 입지 않고 통상 사격하는데 그것도 제가 가지고 갔던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업체들한테 피드백을 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용해서 어떤 개선점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자켓을 입었지만 또 그것이 의도치 않은 사고 요인이 된 거예요. 각을 한번 봐주세요. 네. 입는 건 안 나와도 되고 입은 상태에서 이거는 쏘지 않지만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 번씩. 확실히 잠바 이게 뭐죠, 그 자켓이 안쪽에 베스트가 있어가지고 부해 보여요 좀. 보게 보여? 네. 어깨 뒤에가 다 지금 잠깐만요. 그러네. 요거 자체 멜빵 자체가 올려져 있어요. 이거 한번 보자. 베이스 이 옷이 제대로 기능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 자꾸 걸려 이 안에. 근데 이게 안 좋은데 이건 얘기해줘야 돼. 이게 근데 걸려.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거기서 제품 자체. 근데 수십 번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를 촬영해 주신 분이 아시겠지만 수십 번 이걸 제치고 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어떤 이유에든 원인이 쌓이면서 그 한 번의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그게 뭐 약간의 그때 순간적인 뒤로 부는 돌풍 바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필 그때 제가 힘을 덜 줄 수도 있고, 너무 앞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이 정도 힘이면 다 잘 제쳐졌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격하는데 문제 없었기 때문에 해도 이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제 사격 수단대로 나왔는데, 하필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의 트리거가 그 사고 요인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 상황이라면 그 한 번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번 때문에 생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100번 성공해도 그때 그 한 번의 실수면 실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위험 상황 또는 생존의 어떤 위협을 바로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습관 안전저해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잘 갖추거나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존배랑 계속 점검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자꾸 야외 나와서 테스트 보면 분명히 잘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빈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장비들도 보입니다. 그럼 빨리 대체해 줘야 됩니다. 여기 실력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면 좋은 장비로도, 비싼 장비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좋은 검증된 장비로 바꿔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현장에 쓰다 보면 정말 어이없게 기능이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다루지 못해서 빠르게 대응 못한 경우도 있고, 또 100번은 잘했지만 뭔가 그 잠재된 제가 하지 못한 요인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트리거로 작동돼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유한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 제가 했던 걸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도 배우지만 여러분도 배웠어요. 저 갔다 오자마자 그런 위험 잠재였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장비들을 싹 바꿨죠.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이런 도수 안경 겸 선글라스, 이걸 지금 바꿨죠. 그 다음 홀스터, 기본적으로 다 바꿨죠.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야외에 이렇게 제가 훈련을 정기적으로 가다 보면, 갔다 오면 반드시 저한테도 중요한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제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남들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생각 고민해볼 만한 그런 어떤 시사점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자주 나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전문가라면 그렇게 자꾸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좀 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뭐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장비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증명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야외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걸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그 안에 나온 실수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공유한 게 그게 바람직합니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업무와 관련된 장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야외에서 여러분 가지고 사용하는 장비들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해 줄 만큼 여러분들이 적절한 장비인가, 아니면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그 나에게 잘 맞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생존 변화에 다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 장비들이 잘 다룰 수 있고, 그 다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서 충분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이 생존 변화에 하나씩 업그레이드 돼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 생존 변환과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재난과 생존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바로 이런 어떤 그 훈련과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오늘 체감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간 해외 못 나갔지만 이번에 나가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 시각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바람이 살짝 부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돌풍이 세게 한 번씩 붑니다. 이런 작은 변수 하나가 아까처럼 오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의 주변에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지 않죠? 근데 방금 바람이 휙 한 번씩 치고, 그런 상황까지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장비 운영, 그다음 안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게 맞아요. 지금 바람도 싹 붑니다. 여러분 화면상 잘 안 보이죠? 나무 안 흔들리죠? 근데 지금 강한 돌풍 좀 확 불어요. 뭘로 끝났네? 이렇단 말이야. 실제 상황은 그 자연 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선글라스 좋다. 이 곡을 진짜 잘했어요. 잘 투자가 진짜 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실내 들어가니까 완전히 일반적인 투명 유리인데요. 지금 이 흐린 날씨에 밖에 야외 나오니까 바로 변색이 진행되면서 거의 선글라스가 눈에 큰 부담도 없고 시야도 확보 잘 되고 눈이 시원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다양한 환경에 쓸 수 있게끔 장비를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짜 만족스럽네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전문가라 해도 내가 방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간과하거나 우습게 생각하고, 나는 뭐 충분히 경험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예전에 했었으니까,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 당신이 안전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도 똑같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운이 좋아서 위험 요소가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 뭔가 트리거가 생겨버리면 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은 실수 영상을 바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조차도 작은 실수 하나로 얼마든지 생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조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잘 준비해서 다시 또 훈련을 또 할 계획이 있고요. 제가 체력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한에는 계속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저 스스로도 훈련시키고 저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나온 또 제가 느꼈던 실수나 아니면 뭐 시행착오들이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게요. 이유는 제가 겪을 정도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D세대들한테 이게 차곡차곡 잘 쌓여가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끊어져 버리면 새롭게 다시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의 기록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참고하고, 다른 뭐 교육기관이든 다른 뭐 교육생이든 뭐 다른 분들도 이걸 참고하고, 그리고 이게 언젠가 또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인들 마찬가지, 저런 어떤 상황이나 저런 어떤 그 장비를 쓸 때 저런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때 응용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기엔 기록으로 쌓아두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의 시행착오나 여러분 지금 영상에 올렸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사고는 방심해서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하게 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면 주변에 살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인데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패닉이 빠지면. 그래서 지금처럼 영상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 사례가 여러분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는 저렇게 다치거나 아니면 방심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나머지 영상들은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 되면 제가 올릴게요. 시간 되면 올리고, 그 다음 생존 배낭 제가 그 2월 달에 사실 완성한 생존 배낭 그 리스트 최종적으로 다시 인포그래픽으로 다시 정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다시 제가 해외 훈련 갔다 오고 한 번 더 점검해 봤는데, 그 정도면 일단 한국에서 발생되신 재난에서는 웬만한 건 다 대응이 가능한 그런 어떤 물품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제가 100% 생존 배낭 제가 다이아드 생존 배낭 리스트의 물품의 100%는 다 테스트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드 생존 배낭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60%부터 계속 계절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계속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90%까지 제가 한 거 제가 영상 올렸었죠. 거기서 10%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장비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지, 100% 다 채우면 좋겠지만 굳이 100% 다 채우지 않더라도 90% 정도 수준 또는 80% 수준, 아니면 기본용 수준만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추천할 만한 생존 배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확장형으로 이렇게 더 완성형 개념으로 더 기본형과 별도 구분한 이유는 사람마다 주거 환경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그다음 가족 구성수, 그다음 이제 재난을 대응하는 유형,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기본형을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나온 뒤에 완성형의 물품들 하나 둘씩 챙겨간다면 의미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기본형 완성형 다 무조건 해야지 생존 배낭이 뭐 최고의 생존 배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검증했던, 테스트해왔던, 야외에서 겪고 다시 피드백해왔던 그런 내용을 바탕에서 지금 다이아드 2023년 버전이죠. 2023년 생존 배낭, 즉 다이아드 별칭으로 다이아드 생존 배낭이 지금 만들어졌고, 요걸 참조해서 여러분 맞게끔 다시 넣고 빼고 해야 돼요. 넣고 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과 제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의 주거 환경과 주변 환경이 다르고 가족 구성수가 다르고 저랑 다르단 말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고민해보고 오랜 기간 동안 검증 남들 했던 것들을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는 잘 챙기더라도 충분히 실용적인 생존 배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제가 장담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부수인 건 넣었다 뺐다, 아니면 종류를 좀 달리해서 넣었다 뺐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또 여러분 경제적 어떤 여건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뭐 장비가 없더라도 저 같은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멀티툴, 이런 멀티툴 하면서도 지금 뭐 악천후 발생해도 주변 나무 잘라서 쉘터 만들고 불 피우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 국민들의 기초적인 어떤 훈련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다이나믹한 날씨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작은 변수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최소의 힘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중심으로 챙겨오는 게 지금 다이아드 생존 배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기술과 경험이 없으면 장비라도 잘 갖추세요. 비싼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 검증된 장비. 이게 뭐 다이소라든가 천원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성 장비 있습니다만, 다이소나 천원샵에 파는 그런 장비로만 생존 배낭 꾸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실용적인 쓸만한 배낭을 만들려면 특정 어떤 그 샵이나 마트에서 그걸 한꺼번에 구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어떤 그 구매 루트를 통해서 검증된 것들, 또 조언을 받아서 그런 검증된 것들을 꾸려야지, 그 검증된 그 물품들 안에 뭐 천원샵이라든가 다이소 샵에 물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천원샵이나 다이소 샵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존 배낭 꾸려하면 반드시 빈틈이 생기고 실제 생존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장비들, 그럼 내구성이 떨어져서 대응하기 어렵거나 여러분 잘 못 쓰는 장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검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 안에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세상에 진짜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적당하게 대응할 만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싼 걸 사라, 비싼 걸 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검증된 걸 사라, 쓸만한 걸 사라는 얘기예요. 생존 배낭에 그런 물품들로 꾸리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적용되면서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장비나 브랜드를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생존 배낭을 업그레이드 할 만한 물품들은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제가 이전에 추천했던 물품들, 아니면 제가 사용했던 물품들 잘 보시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존 배낭 물품 어떤 장비를 사야 됩니까? 검증된 장비를 사라.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필드에서 사용했던 그런 추천했던 그런 장비들 잘 참고하셔서 사시면 된다. 단 이걸 천원샵이라든가 다이소 샵에 국한지어서 이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안에 쓰는 물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조합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구매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난에서 생존 배낭이 없어서 죽은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생존 배낭이 있었다면 살았을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고 보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안 챙겨서 고통스럽게 재난을 뭐 남들 극복하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수도 있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존 배낭이 없으면 생존 배낭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것도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죠. 그런 재난 상황에서 그게 있었다면 분명히 살았을 뿐이라든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했을 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신 분 중에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그런 물품들로 텐트, 그 다음 침낭 매트 이런 보온 중심, 그 다음 식수와 응급처치 중심, 그 다음 도구 중심을 챙겼던 생존 배낭으로 본인이 겪었던 자연재해, 그때는 태풍이라고 하죠. 산사태와 동반된, 그때 가족들과 잘 대피해서 구조도 올 때까지 잘 버텼다는 그런 감사 메일을 제가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존 배낭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데 굳이 생존 배낭을 챙겨야 한다, 이런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재난과 생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생존 배낭이 있다면 좀 덜 고통스럽게, 그 다음 안전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개념, 그런 보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없으면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조 시스템이라든가 우리나라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 보면 거의 당일 내에 여러분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남들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저도 오늘 지금 전국의 공무원분 대상 교육을 한 건데,
남대로 각 지자체마다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3일 넘기지 않습니다. 거의 당일 내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정말 전국적인 재난이 아니라 그러면 국지적인 재난 또는 한 어떤 그 지역에 국한된 재난이라면 얼마든지 당일 내에 재난 대응할 수 있게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생존 변환이 필요 없지 않느냐.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구조 어떤 시스템과 재난 대응 시스템 그다음 우리 한국에 지금 앞으로 발생될 재난의 규모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발생된 재난의 또 규모와 어떤 상황들을 보면 지금은 생존 변화가 없더라도 충분히 버텨낼만 합니다. 고통스럽겠지만 버텨낼만 해요. 하지만 앞으로의 재난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정글에 갔던 그 모습 중에 정말 어떤 디테일하게 잘 대응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100번 잘해도 아까 보던 착각과 습관 실수 또는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무심결에 잡았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0번 잘했던 거 아무 의미 없죠. 그 한 번 행동으로 이게 감염을 해서 생존 상황을 갈 수도 있고요. 100번 아무리 어떤 소총 멋있게 효과를 잘 쏘고 옆에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어떤 요인에 해가지고 지금 좀 작은 바람 살랑거린 거다. 옷의 재질의 특징 그게 되게 팔랑거리는 재질이에요. 그게 헬콘텍스 그 트루퍼 자켓이라 가지고 되게 찰랑거립니다. 소프트쉘도 아닌데 바람막이 같으면서도 되게 찰랑거려. 일반 바람막이는 조금 빡빡한데 이게 되게 되돌아오는 반응이 빠른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감도 있고 금방 쫙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서 100번 사격 잘했단 말입니다. 아주 유난히 잘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작은 그 요인 하나 어떤 요인이든 제 습관의 요인이든 뒤에 바람이 살짝 그때 돌풍이 불어서 발생된 요인이든 어떤 요인이든 간에 그 요인들이 종합돼 버리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재난도 그렇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존 변환이 없어도 버틸만 하거나 대응할 만한 재난이었지만 앞으로 발생된 재난이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 작은 변수 하나로 사람이 죽어요. 그저께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한 분은 사진 찍다가 등산하시다 3명 돌아가셨다고요. 사진 찍다가 돌아가셨죠. 2명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것들 잘 준비한 게 필요합니다. 생존 변환이 없이도 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생존 변환이 없이 과연 재난을 잘 극복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까? 이거는 퀘스천을 달아야 됩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의 어떤 실수나 한 번의 어떤 사고가 기존 걸 송두시 다 무시해버리고 최악의 결과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생존 변화 꾸린 거 의미 있습니다. 어떻게 꾸리냐? 이거 참고하세요. 여기 다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형만 제대로 꾸리시고 그 다음 싸구려로 꾸리지 마세요. 제대로 쓸만한 걸 꾸리세요. 여기 진짜 생존 상황인 것은 그냥 뭐 이런 날씨가 이 정도 흐린 상태에서 발생되는 거는 그냥 재난이라 부를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눈이나 비가 내려버리면 이제 진짜 생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대로 쓸만한 물건이 있느냐 없냐 이게 생사가 갈려져요. 먹을 거 아무리 많이 쌓은 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물 엄청나게 많이 쌓아도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바로 이런 어떤 날씨의 변화와 그다음 현재 내가 이동 중에 다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병에 대한 부분을 이런 외부의 변수, 날씨의 변수가 나한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생존 변환의 또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 꾸려야 되는 의미 있습니다. 자, 요거 생존 변환 이 그림 파일은 제가 다른 연결된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근데 상업적 목적으로는 쓰서는 안 됩니다. 상업적으로 쓰지 마시고 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조치를 해놓을 거고요. 내년이나 또 2025년에 요거 또 업그레이드된 또 그런 버전이 나올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2024년, 2025년, 2040년 이렇게 아마 제가 일단 살아있는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그다음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분명히 계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보다 생존 변환 물품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물품의 어떤 그 카테고리라든가 종류, 아이템의 어떤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건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건 또 여러분들의 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난을 겪지 않을 거고, 그다음
그때 내 상황이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분에 맞는 생존 배낭으로 반드시 체크하고 업그레이드 해보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이제 해 떴네. 이렇게 날씨가 다이나믹하죠. 여기다 갑자기 뭐 비 오고 눈 내리면 생긴 상황인 겁니다.